어제 부산에는 시간당 35mm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도심 하천인 온천천에서 50대 여성이 급류에 실종됐습니다. 이틀째 수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달 새 부산 도심하천 2곳에서 2명이 실종되면서 도심하천 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민재 기자입니다. 50대 여성 A씨가 급류에 떠내려가지 않으려 힘겹게 기둥을 붙들고 있습니다. 지켜보던 이들도 발을 동동 구르며 구조대가 오기만 기다립니다. 하지만 불어날 대로 불어난 물살을 버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불어난 온천천물에 휩쓸린 A씨가 붙들고 있던 교각입니다. 소방이 구조를 위해 접근하는 사이 A씨는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사고 발생 무렵 금정구에는 시간당 35mm의 폭우가 쏟아져 강물은 순식간에 불어났습니다. 유속은 정말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저희 구조대 같은 특수 교육을 받은 대원들 아니면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0.2m 수준인 온천천 수위는 오후 5시 반에는 0.4m, A씨가 실종된 30분 뒤에는 2m까지 불어났습니다. 30분 만에 성인 키만큼 높은 1.6m가 올라간 겁니다. 평소엔 산책로지만 비만 오면 사실상 위험천만한 거대한 도심 내 물길로 돌변한 셈입니다. 하지만 금정구는 호우주의보 발효 1시간여 만인 오후 5시 반에야 산책로 출입을 통제해 자칫 사고를 더 키울 뻔했습니다. 보고 차단을 할 때는 대부분 수위가 한 0.3m 정도 됐습니다. 온천천 산책로에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수위거든요. 그때 이제 비가 조금 오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차단한 거죠. 하류인 동래구 역시 온천천 아랫도로의 차량 통제를 오후 6시 이후에야 시작했습니다. 호우주의보나 지금 그 경보나 이거 관계없이 10mm, 20mm만 와도 저희 쪽은 잠기기 때문에 침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바로 합니다. 2달 전 발생한 학장천 실종자도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해경에 헬기까지 동원된 A씨 수색 역시 소득이 없는 상황. 도심 하천에서 사고가 잇따르면서 명확한 통제 기준 마련 등 재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쉽게 성매매로 유인할 수 있는 채팅 앱이 범행 도구로 쓰였습니다. 보도에 정경 기자입니다. 경남 거창의 한 모텔 앞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모텔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남자 3명이 뒤따릅니다. 이들에게 붙들려온 남성은 다른 곳으로 끌려가 협박당합니다. 이 남성은 1,200만 원을 빼앗겼습니다.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은 일당 6명을 붙잡았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되고 3명은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처벌받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할 때도 이런 관계에 대한 분은 성관계를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신고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성매매는 미성년자가 동원됐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힘든 성매수남의 약점을 잡고 협박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달에만 3명, 피해액은 2,200만 원입니다. 이들은 쉽게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할 수 있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범행 대상을 찾았습니다. 채팅 앱에 들어가면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감시가 어려운 점이 사기와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됐습니다. 채팅 앱에 대한 관리와 단속이 느슨한 가운데 미성년자를 이용한 범죄까지 채팅 앱을 통해 벌어지고 있습니다. KNN 정경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유명 식당 등 10곳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식당은 손님들이 줄을 서서 먹을 정도의 유명 맛집으로 알려졌는데요. 눈치채지 못하게 양념 불고기 형태로 판매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식당입니다. 단속반이 냉장고에서 소고기를 꺼냅니다. 이 식당은 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다 적발됐습니다. 미국산 물고기인데 하루 7일부터는 국산 한우 특선 제품 특선에 사용되어 있지요. 네. 적발된 식당은 손님이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유명 맛집으로 알려졌는데
손님들이 구분할 수 없게 양념불고기 형태로 팔다 적발됐습니다. 미국산 소고기가 한우에 비해 40% 싼 만큼 단속반은 부당이득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식당은 속인 기간이 딱 3일 동안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산 강서구의 한 정육 판매업소입니다. 도마 위에는 시꺼먼 물이 고여 있습니다. 위생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지저분한 환경에서 냉동닭을 자른 뒤 닭강정업소에 판매해 3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언제 버린지도 모르겠네요.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곳도 적발됐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시민의 건강을 저해하는 식품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특별 단속을 벌여 불법 업체 10곳을 적발해 9곳을 형사 입건하고 한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은 업무 특성상 출장이 잦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출장비를 나라에서 주는 여윳돈처럼 여겼나 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팀원 전체가 조직적으로 출장비를 빼돌리는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A팀장에게 출장비는 나라가 주는 눈먼 돈이었습니다. A팀장은 가지도 않은 출장을 갔다고 속이는 수법 등으로 지난 2019년 11월부터 2년 동안 60여 차례에 걸쳐 950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갔습니다. 부하 직원 4명을 동원해 출장을 허위로 신청하라고 지시해 890여만 원을 받아 부서비로 관리하는 척하며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장 명령권자인 실장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도 묵인했습니다. 이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출장 전 출장비 정액 지급 방식을 출장 후 실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B팀장은 KTX 열차표를 예매한 뒤 영수증만 출력하고 출장 전에 취소하는 수법으로 20차례에 걸쳐 160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역시 본인뿐 아니라 팀원 6명, 출장 14건도 허위로 제출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C 실장은 KTX 열차표를 예매하고 실제로는 버스를 이용하는 수법으로 160여 건, 850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내부 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9개 기관 부당 수령에 가담한 인원만 38명 2,600여만 원에 이릅니다. 출장 기록을 이제 허위로 조작을 해 출장비를 횡령한 것은 결국 이제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횡령한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예요. 이번 횡령은 감사원의 일괄 조사로 드러났는데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죄의식 없는 횡령에 나라 돈이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를 위해 부울경이 함께 닥터 헬기 도입을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경남도의회 5분 자유 발언에 나선 노치환 도의원은 오는 2025년까지 닥터 헬기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만큼 부울경 경제동맹의 최우선 사업에 닥터 헬기 도입을 포함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한 BNK 경남은행이 돌려막기로 합계된 총액이 아닌 순횡령액 595억 원 가운데 296억 원 이상 회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현재 검찰에서 압수한 151억 원과 부동산, 예금, 차량 등 가압류를 통해 모두 296억 원 이상의 채권 회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 순횡령액 595억 원 가운데 106억 원은 사건이 드러나기 이전에 손실 처리돼 실제 순손실액은 434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르는 여성을 따라가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까지 시도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남성에게 내려졌던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2심 재판부가 내린 원심을 유지하면서 가해 남성의 신상은 10년 동안 성범죄자 이알림이를 통해 공개됩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부산 지역 기자들을 경주 본사로 초청해 방패장 시설을 공개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환경공단은 부지 안에 설치된 표층 처분 시설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을 공개한 뒤 고준위 방패물 관리 방안 등을 설명했습니다.
부산시의회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가 오늘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와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검증회에서는 적자 누적에 따른 도시철도 경영난 문제와 노사 문제 해결, 그리고 부산시설공단의 중장기 전략 목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부쩍 선선해집니다. 하지만 낮 기온이 오늘보다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는데요. 출근길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는 대체로 맑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고요. 내륙은 대부분 20도선 아래로 출발하면서 꽤나 선선하겠습니다. 반면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과 밀양은 27도, 거제는 26도가 예상됩니다. 부산과 김해도 낮 최고 27도, 양산은 28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풍랑주의보는 내일 오전에는 해제가 되겠지만 먼 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는 없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들쑥날쑥한 만큼 환절기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내셨습니다.